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육장TV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 101화에 이어서 교통사고의 피해자 측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합의금을 받는 것이 사망 합의금이죠, 김 PD님. 네네. 이게 최선의 방법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 PD님, 지난 영상에서 사망사고는 법원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직접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것보다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김 PD님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네네. 네, 그 답을 내가 오늘 드리기로 했죠. 네.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드릴 겁니다. 어떤 사건이건 말이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말이죠. 이 소송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것은 거의 마지막 수단입니다. 네. 소송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왜 소송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소송은 뭐 심심해서 하는 거 아니죠. 네. 네. 먼저 소송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꼭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만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합의금이 상승된다고 생각을 해야 소송을 하는 거죠. 네. 뭐 줄어든다고 하면 누가 소송하겠어요? 네. 소송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하는 것보다 금액적으로 합의금이 증가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사망 합의금이 줄어들거나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뭐 소송하면 안 되겠죠. 네. 이때는 전문가와 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상 판결 금액을 산정을 해서 제가 예판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네. 이득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보험회사와 합의하고 그냥 사망사고인데 그냥 합의를 한 거예요. 네. 합의하고 아쉬움이 남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사망사고 합의금은 다른 합의와 달라서 말이죠. 사람의 목숨과 맞바꾼 그런 금액 아닌가요? 네.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하는 겁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도장을 찍고요. 통장에 입금이 되면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때 합의가 종결되고 어떠한 아쉬움이나 후회가 없어야 하는 것이지요.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그때 보험회사와 합의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좀 할 걸 그랬지. 이런 후회 같은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겁니다. 네. 법원의 판결은 최후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조금 감내해야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첫 번째인데요. 소송이 진행되면 좀 소송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다른 부상 손해배상 사건보다는 말이죠. 좀 진행 속도가 좀 빨리 끝납니다. 왜 그러냐면 사망을 했기 때문에 다툼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약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인데요.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 수용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소송의 결과가 큰 이득이 안 되는 그런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소송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도 필요해 보입니다. 소송을 가지 않는다면 보험회사가 말이죠. 사망사고 유가족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합의를 좀 시도하거든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네. 보험회사는 말이죠. 사망사고의 경우에 법원에서 소송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네. 김 PD님 왜 그럴까요? 왜 소송하는 거에 대해서 경기하듯이 이렇게 싫어하는지 아세요? 네. 그 소송을 하면은 뭐 법원 판결 금액이 이제 일반적인 보험회사 기준보다 뭐 비용이 더 크니까 뭐 그것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가니까 뭐 쉽게 말해서 돈이 많이 나가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예, 합의금이 더 많이 나간다는 것이죠. 네. 소송을 하면 어떤 형태로 끝나든지 보험회사가 유가족과 직접 합의하는 것보다는 합의금이 더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동안의 통계 자료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험회사는 소송을 매우 싫어하는 겁니다. 애들 경기하는 수준이에요. 네. 네. 그런데 보험회사가 피해자 측에 어떤 방법으로 협상을 해 오든지 그 협상을 해 오는 것은 피해자를 위한 합의금 제시라기보다는 소송을 들어가게 되면 보험회사에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줄여보려고 하는 협상을 집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인데요. 보험회사의 그 합의 제한은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요. 보험회사 담당자는 거의 선임 과장이나 아니면 팀장급이 이 사건을 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신경을 쓰는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죠. 보험회사가요. 네. 특히 합의 금액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는데요. 보험회사의 지급 기준과 법원의 판결 기준의 차이가 크다는 거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죠. 네. 뭐 2억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났죠. 네. 제가 저번 101화죠. 영상에서도 산술적으로 구분해 놓은 거 아시죠, 김 PD님? 네. 나이가 적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일수록 또는 고액 연봉자일수록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보험회사 직원은 기준을 정해놓은 지급기준이죠. 지급기준의 틀을 벗어나서 합의금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 합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는 겁니다. 네. 네. 사망사고는 그래서 합의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국장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 네. 저도 주변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네. 보험회사에서 그 특인 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뭐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조금 후에 이제 설명을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김 네. PD님이 이제 뭐 주변에서 뭐 교통사고 얘기 나오면 귀가 좀 솔깃하죠.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그만큼 김 PD님이 교통사고 전문 지식이 쌓여 있다는 것의 증명입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네. 자, 그러면 보험회사의 특인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험회사 기준, 법원 기준 금액을 이렇게 좀 뽑아놨었죠. 네. 그 금액 차이가 2억 1,400여만 원이 이렇게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네. 요즘에 말이죠. 교통사고 피해자들도 제가 진화하고 있다는 영상 한번 올린 적 있죠. 네. 네, 92화 영상이네요. 유가족들도 말이죠. 사망사고 나면 주변에 뭐 이것저것 알아보고 상담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 잘 돼 있죠. 네. 또 포털 사이트도 가서 뭐 공부도 많이 해서 대충 어느 정도 합의금이 산출되는지 다 압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면 합의가 쉽게 되겠어요? 잘 안 되거든요. 네. 네, 보험회사는 말이죠. 도저히 이런 금액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본사 송무팀과 상의를 해서 어차피 소송으로 가게 되면 제가 아까 그 7억 8천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 금액이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 금액의 약 한 85% 정도로 한 뭐 6억 5천 정도 되지 않겠어요? 네. 이 금액을 특별히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고 유가족에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특인제도예요. 네. 좀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지급 기준보다는 금액이 크고 법원 예상 판결 금액보다는 좀 적은 것이죠. 네. 중간 정도를 제시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금액 제시를 했을 때 뭐 합의를 해야 할까요? 만약 제가 유가족이라고 가정해서 예. 답변을 드리면은 네. 사실 저는 이 정도에서 합의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금액을 정확히 아니까 네. 그 금액이 실제로 85% 정도 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해도 지금 1억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손해라는 거 알죠? 네. 네. 그래서 저는 합의를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예, 저 생각도 같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일반인들, 우리 김 PD님은 저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공부를 했고, 네. 어느 정도 지금 법률 지식이 굉장히 축적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하고 생각이 같지만, 일반인들은 합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하면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매듭지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험회사하고 합의를 해버리면 말이죠. 그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대응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말이죠. 망인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봅니다. 네. 세 번째죠. 아무리 특인 처리했다고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1억 원 이상 크게 금액이 차이 나거든요. 네. 뭐 이건 좀 신중해야 됩니다. 네. 유가족은 말이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네. 소송은 법률 회사에서 다 해주는 거거든요. 네. 유가족은 법원에 가지도 않아도 되는 겁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1억 이상 정도의 차이라면 변호사님의 보수를 제외하고라도 약 8천만 원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이런 금액이 유가족에게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네. 유가족은 이 돈으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적은 금액 아닙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아마도
소를 진행하는 법무법인에서는 소송을 가긴 가겠지만 소송을 접수하고 마지막까지 협상하는 스킬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으로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때요, 김 PD님? 오늘 영상도 한번 평가 한번 해주시죠. 네. 그 국장님께서 그 101화에서는 네. 사망 합의금의 그 산출 방법을 설명을 해주셨고, 네, 요건 102화에서는 합의 방법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만약 사망 사고 유가족이라면 이 영상 두 편을 보시면은 어떻게 대처를 할지가 딱 기준이 잡힐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렇죠. 사망 사고가 난 경우에는 101화, 102화만 보면 이제 전부 다 해결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육장 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